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컨테이너 수업입니다. 먼저 테스트 컨테이너가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컨테이너는 테스트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커 기반의 테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통합 테스트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JUnit과 연동하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로컬에 설치해야 될 것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한 프로그램입니다. 왜 테스트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저희는 DB만 사용하고 있지만 테스트 컨테이너를 통해서 로컬에 DB를 설치하고 그와 같은 테스트를 다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작업도 어렵지만 설치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 의존성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커라고 하는 테스트 환경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실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만을 가능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로컬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확인 후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스트 컨테이너는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도커 기반의 테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도커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도커를 먼저 설치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작업 환경에 맞춰서 도커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윈도우 11 프로 버전입니다. 자, 도커 데스크탑 다운로드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도커 데스크탑을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버전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커 데스크탑이 완료가 되셨으면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데스크탑은 저희가 use WSL2 instead of Hyper-V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Hyper-V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용하시는 WSL이나 Hyper-V를 사용하시는 가상머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Hyper-V를 끄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작업하고 계신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홈인 경우에는 Hyper-V의 표시가 뜨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프로나 얼티미트에서 자동 작업이 되는 거기 작업이 되거든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도커가 설치가 완료되면 리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재부팅 되겠죠? 도커 데스크탑이 설치되고 재부팅을 진행하면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동의하겠냐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액셉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킵을 하셔도 되고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로그인은 나중에 저희가 도커라이징을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도 스킵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커가 러닝된 상태로 되어 있고 왼쪽 아래에 보면 엔진 러닝이라고 뜨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클립스를 켜시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저희가 스타트로 해놨지만 폼XML에 들어가셔서 테스트 컨테이너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테스트 컨테이너. 테스트 컨테이너스. 네, 여기에 테스트 컨테이너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주피터,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 SQL도 드라이버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 바깥에 디펜던스 매니저를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를 하나 걸어주시고 디펜던시스를 걸어주시고 디펜던시를 하나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아이디는 org 테스트 컨테이너스 아티팩트 아이디는 테스트 컨테이너스 하이픈 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저희가 이펙티브 폼에 있는 버전을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달러 해주시고 이펙티브 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컨트롤 F 테스트 컨테이너. 자, 테스트 컨테이너 버전이 선언되어 있고요. 복사하셔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폼 XML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입은 폼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스코프는 임포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이유부터 좀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는 그를 통해서 org 테스트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버전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디펜던시 매니저를 통해서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컨테이너 봄은 테스트 컨테이너스의 그 다음에 범은 약자가 빌 오브 materials입니다. 를 의미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범은 함께 사용할 때 모든 라이브러리가 호환되는 것을 보장하는 종속성 목록을 얘기합니다. 따로 사용하는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사용한다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으니까 JUnit에서 저희가 테스트 컨테이너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테스트 자바에서 com.min.edu 패키지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new other JUnit입니다. JUnit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름은 book 마크 그 다음에 컨트롤러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inish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테스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골뱅이 자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고 하는 애를 올려주시고 포트를 랜덤으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그 다음에 environment 그 다음에 웹 environment 그 다음에 랜덤 포트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한 이유는 테스트를 위해서 무작위 포트의 사용을 위한 선언입니다. 다음은 골뱅이 오토 컨피거 목 MVC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MVC 테스트를 저희가 요청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한 자동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주입을 해야 되겠죠? MVC를 목 MVC를 오토 와이어드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목 MVC 자 MVC를 주입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테스트를 위한 목 MVC 객체를 주입합니다. 자, 이제 먼저 간단한 요청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테스트. 자, void 그 다음에 should. 자, 그 다음에 북마크. 이렇게 해서 단순히 get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c perform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mvc request builders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get 요청이니까 get으로 요청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할 인덱싱은 api bookmark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된 다음에 기대되는 처리는 성공이죠. 200이죠. 그러니까 status is OK 해주시면 저희가 요청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보실 수 있죠. 예외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데클러레이션으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Run as JUnit 테스트. 자, 제대로 JUnit 테스트가 성공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호출된 JSON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든 값들을 지우고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와이어드를 저희가 삭제할 거니까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를 통해서 레파지토리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북마크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그대로 북마크 레파지토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테스트에서 입력되어 있는 애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호출되는 before each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each를 사용하시고 void setup 이라고 만들도록 하죠. 자, 모든 데이터를 지울 거니까 북마크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에 all in batch 라고 하는 애를 실행시켜 주시면 저희가 입는 모든 데이터 값이 삭제가 될 겁니다. 자, 테스트를 이제 변경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perform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목 mvc request builders get 그 다음에 /api /bookmarks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d expect 기대되는 결과는 똑같이 status is ok고요. 값을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죠. expect json pass json 값으로 넘어오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전체 값 달러에서 검색하셔서 total elements겠죠. 자,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예상되는 값은 코어 매치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코어 매치스 equals to 0 다 지웠기 때문에 0으로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넘어오는 토탈 엘리먼트는 여러분들이 반환되는 com.min.edu 도메인에 북마크스 DTO라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요 멤버 필드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오타가 나시면. 자,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Run as JUnit 테스트. 자, 성공적으로 저희가 테스트가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삭제도 제대로 진행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값을 입력하고 그 값들을 체크해보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만들기 귀찮으니까 챗GPT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자, 챗GPT를 들어왔고요. 저희가 리스트에 그 다음에 북마크라고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new 북마크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고 new array list. 자,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북마크 list.add.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북마크 값을 입력해야 되니까 new 북마크. 그 다음에 앞에는 자동 완성되니까 널일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입력값, 타이틀,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을 넣겠죠. 그래서 얘는 인스턴트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스턴트 now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력값을 15개를 실제적인 값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샘플을 쭉 만들어 주겠죠. 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가 필요한 값은 이만큼이니까 복사하셔서 저희 값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인포트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5를 통해서 인포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파지토리에 모든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마크. 자,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save all로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전체니까 save all을 통해서 북마크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필요한 15개의 값이 입력되는 각각의 비포 이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상의 15개 값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15개 값이 제대로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자,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값은 15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지워주시고 and expect. 여러 개니까 복사를 미리 해놓도록 하죠. 하나, 컨트롤 알트 화살표로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력되는 애는 북마크스 DTO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들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토탈 페이지. 자, 그 다음에 current 페이지. 자, 그 다음에 is first, is last.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군요. 자, has next, has previous.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거는 세미콜론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값은 15개이기 때문에 자, 총 페이지는 2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urrent 페이지, 첫 페이지니까 1페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첫 페이지니까 true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아니니까 false. 자, 그 다음에 next 페이지 있으니까 true. 자,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 없으니까 false.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2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Run as JUnit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처리가 완벽하게 됐고요. 저희가 입력값도 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떴다면 여러분들 입력하신 요 예측되는 결과도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콘솔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DB는 H2DB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테스트 컨테이너를 통해서 포스트그리에다가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포스트그리에 테스트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 컨테이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저희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컨테이너를 한번 그래도 설명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컨테이너
testcontainers.com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stcontainer.com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 그 다음에 자바 들어가시면 창이 열릴 거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보시면 밑에 데이터베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JDBC 사용하고 있으니까 JDBC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포스트그레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포스트그레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기 보시면 나오게 되겠죠. using PostgreSQL. 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할 드라이브 명은 이렇게 복사하셔서 저희 필요한 곳에 적당한 위치에 넣어두도록 하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JDBC 컨테이너가 동작될 수 있도록 클래스 위에다가 이제는 H2가 아니라 테스트 컨테이너를 사용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올라가셔서 자, 골뱅이 테스트 프로퍼티스 프로퍼티 소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 걸어주시면 되겠죠. 블레스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맨날 사용하시는 spring.datasource.url 값을 는 해주시고 아까침에 복사해온 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뒤에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것만 필요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큰 버전을 사용하면 다운로드 받는 데 힘드니까 저희는 알파인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픈 알파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데모라고 사용하도록 하죠. 됐습니다. 자, 이제 JUnit을 저희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때 URL을 포스트그레를 사용해서 테스트 컨테이너로 돌리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격리된 환경인 도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테스트를 그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는 저희가 콘솔을 보시면 H2에서 플라이웨이가 동작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되고 인서트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Run as JUnit Test. 자, 도커가 올라왔고요. 자, 도커에서 이미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허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커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기 시작을 하겠죠. 지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테스트 컨테이너 포스트그레 14 알파인 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다 올라왔고 저희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JUnit 테스트는 성공했고, 자, 위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은 포스트그레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도커에서 제대로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에 가셔서 이미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스트그레 테스트 컨테이너가 올라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컨테이너는 왜 없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컨테이너는 이미지가 올라가고 테스트이기 때문에 바로 삭제되죠. RM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테스트 컨테이너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배포할 서버에 배포할 포스트그레에서도 제대로 동작이 되고, 그 다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플라이웨이, 저희가 수업했던 플라이웨이도 제대로 스키마가 동작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포스트그레 SQL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입력값을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값은 포스트그레 SQL 테스트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첫 번째 테스트 했던 거는 이렇게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성공했을 때 이 값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테스트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를 다시 한번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값을 입력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명 같으니까 간단히 하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파라미터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파라미터라이즈드 테스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여러 개의 값을 입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CSV 파일로 소스로 입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페이지가 들어가고, 위에 거 같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편합니다. 1페이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개의 값에, 그 다음에 토탈 페이지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는 2가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는 true, 그 다음에 false, 그 다음에 true, false. 자, 됐습니다. 하나 완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커테이션 해주시고, 이 페이지도 똑같이 15개의 값을 갖고 있고, 이 페이지고, 저 토탈 페이지는 이 페이지고, 현재 페이지는 2고요. 그 다음에 이전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는 없으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false, 그 다음에 true, 그 다음에 false, 그 다음에 true. 자, 이렇게 하셔서 값이 들어간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스프링에서 한 것처럼 아시겠지만 파라미터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라미터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 int 페이지 NO, 첫 번째 값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 NO겠죠. 자, 두 번째 값은 토탈이니까 int,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직 안 꺼놓은 int total element, 여기 편하게 세로로 작성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은 토탈 페이지니까 int 복사하셔서 토탈 페이지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 밑에는 current 페이지죠. 얘도 똑같이 int current 페이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린 값이고요. 불린 값이고 is first 값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린이고 is last 값. 자, 불린이고 그 다음에 has next 값. 그 다음에 불린이고 has previous 값. 자, 이렇게 하셔서 값을 다 파라미터, 여기서 CSV 소스에서 받아온 아이를 모두 값으로, 변수로 다 만들어냈고, 자,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파라미터는 갯방식으로 되어 있고 주소에다 그냥 쓰시면 되니까, 자, 물음표 하시고 페이지라는 값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해주시고 뒤에 컨캐테네이션으로 페이지 NO. 자, 이렇게 하시면 페이지 처리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성공은 is ok로 뜨셔야 되고 이거는 바꿀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core matches equals to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변수로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앞에는 total 넣어주시면 되고, current 페이지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s first, is last, has next, has previous. 그래서 맞는 값으로 테스트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테스트는 제가 주석 처리해 놓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할 거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겠죠. 현재 테스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H2가 아닌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플라이웨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포스트그레 SQL에도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되었구나.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인설트가 마이그레이션 되었구나. 이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개의 샘플 데이터를 통해 1페이지와 지 요청과 그 다음에 2페이지 요청의 결과를 CSV 그 다음에 소스를 통해서 입력하여 결과를 JUnit 할 수 있다. 여기가 저희의 방식입니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run as JUnit test. 자, 완료가 되어 아직 안 됐군요. 네. 네. 다운로드는 다시 안 받겠죠? 한번 받아져 있으니까 저희가 실행만 시키게 될 겁니다. 자, 실행이 되었고 아까쯤에 CSV 들어간 것들이 다 확인돼서 이렇게 결과가 성공으로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됐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JUnit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배포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메이븐 빌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테스트가 성공한다고 꼭 메이븐이 빌드가 패키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파리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run as 그 다음에 메이븐 빌드 점점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골스에 저희가 클린 한번 있는 값을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verify를 선택해 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apply 눌러주시고 그대로 run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콘솔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한 번도 메이븐을 실행시킨 적이 없으니까 클린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스킵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가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겟에 저희가 배포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허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스프링도 실행이 돼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테스트는 완료돼서 모두 석세스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DB는 현재 PostgreSQL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빌드가 완료되면 프로젝트에 타겟에 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 타겟이 안 나오신 분들은 저처럼 F5를 눌러주시면 리프레시 되면서 자르 파일이 배포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시죠? 자, 지금 자르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패키징 되어 있죠. 매니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만 시켜주면 되겠죠. 저 파일을 여러분들이 뭐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만든다든지 이미지로 만든다든지 하도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고 저 파일을 직접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환경 변수를 잡아놨기 때문에 자바는 아무 곳에서 실행할 수가 있죠. 자, 북마커 -api 그 다음에 스냅샷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저희가 파이널 네임을 안 정해서 그렇죠.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프로퍼티 자, 들어가시면 로케이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복사할 수 있는 풀패스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바 -자르 그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똑같이 실행이 돼야 되겠죠. 띄어쓰기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서버에 배포되는 이미지겠죠. 만드신 다음에는 JUnit과 그 다음에 배포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돼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잘 됐다. 그 다음에 8080으로 배포가 돼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행해보면 되겠죠. 자, 브라우저 들어가셔서 로컬호스트 8080 그 다음에 API 그 다음에 슬러시 북 마크스 자 하시면 저희가 실행돼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테스트까지 진행하셔서 저희가 요청 그 다음에 모겐부시 테스트 그 다음 테스트 컨테이너를 통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자르 파일을 저희가 도커라이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컨테이너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